급한 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움직임을 좀 보면은 어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원래는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으면 주요 자리를 진짜 정말 잘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고 올라가면은 이 수렴의 패턴, 어센딩 형태의 패턴이 잘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되면서 생각보다 빠른 반등을 이뤄낼 수 있었으나 지금 상황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다시 한번 이런 형태의 횡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2번의 가능성을 되게 되면 다시 빠지고 횡보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코로나 때와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 코로나처럼 되려면 지금 정도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 주는 게 맞는 거고요. 빠지게 된다면 작년 이맘때와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2020년도에 있었던 이런 9월달의 형태와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과 그 다음에 2023년도의 9월이 보면은 차트가 비슷하죠. 요렇게 모양 만드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가 항상 9월까지는 우리가 좀 횡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10월 달도 바로 좋아지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구간들이 있어줌과 동시에 나중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이 됐을 때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된다. 왜냐면 여기서 계속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야 이러한 움직임을 올릴 때도 사람들이 또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도 이러고 난 다음에 10월 20일이 지난 다음부터 장대 양봉을 쏘면서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계속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비트코인이 4분기가 되면서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달이 되면은 이때는 지금 지지부진했던 8, 9월이었던 적이 많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시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기다려주고 좀 잘 견뎌내면, 그리고 이때를 좋은 매집 구간으로 삼으면 되는데, 대신 제가 천천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올라간다고 샀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또 실망을 하면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대비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천천히 긴 호흡으로 그냥 한두 달 정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9월달 같이 된다면, 일반적인 9월 같이 되면 이런 지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저점을 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이런 지점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반등 줬다가 떨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고, 첫 번째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추세선을 지켜준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로 우리가 코로나에 이제 회복을 했을 때 그 당시의 모양 을 찾아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2020년과 23년의 이제 9월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반등을 주고 다시 저점 부근으로 갔다가 횡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이제 그러한 영역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결국 얘가 횡보라면, 결론적으로 이 영역이 횡보라면, 횡보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걸 나중에 뚫었을 때의 힘은 더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말이나 이럴 때 2020년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23년 연말이라든지 우리의 그 코인 시장을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꼬실 때의 그런 움직임이 나온 이유는 항상 이게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횡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힘을 모았던 이 에너지, 그러니까 매집을 했던 그걸로 인해서 저항을 한 번에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횡보를 길게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시체들이 시체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우리가 2017년도에 물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차트상으로는 매물대로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예 시장을 떠나 있어서 내가 존버에 성공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러니까 존버에 성공한 거 알았으면은 매도를 했을 텐데 실제로 저항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안 하게끔 시장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떠났거나 아니면 이러한 과정에서 못 버티고 다른 자산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코인을 정리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긴 횡보 구간은 지금은 우리가 되게 피곤할 수 있고 참 지루해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 매물대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요. 코인을 잘해서 돈을 번 사람들 있잖아요. 대박난 사람들, 소위 대박난 사람들 보고 되게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다 버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021년에 대박이 난 사람들은 2018년과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을 버텼기 때문에 이게 온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3년도가 끝나고 24년도 초반에 봤을 때도 이때 알트 단기 상승을 먹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구간들을 버티고 FTX 사태를 맞으면서 솔라나가 뭐 망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솔라나가 특히 많이 빠졌다가 이때 제일 많이 오른 게 솔라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좌절하고 지루해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다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러한 움직임도 당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되게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 움직임들 덕분에 우리는 큰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오늘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래소에 유입이 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하락 전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래들도 많이 유입을 시켰기 때문에 매도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게 일어나기 전에는 막상 엄청난 유출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시면 7월 5일에 6만 달러, 6만 비트가 출금이 됐고 7월 16일에는 5만 비트가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됐고 이건 보통 이제 매집의 신호거든요. 근데 8월 27일에는 4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는데 근데 웃긴 건 이때 출금을 했을 때는 별다른 가격의 반응보다는 그렇죠? 그냥 뭐 가격이 그냥 지지부진하다라고 우리에게 인식 속에 있지만 막상 이게 거래소 입금이 됐을 때는 요번처럼 움직임이 되게 사람들이 겁을 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결국 그냥 그 하락의 재료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접어들 때는 오히려 이런 출금이 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즉 그런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장세가 지지부진하고 점점 그냥 호가도 얇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비트코인 급락을 롱스퀴즈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유동성이 낮고 그리고 연쇄적 롱스퀴즈가 난 거. 그래서 제가 청산가를 건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올릴 때는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거래소 물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져요. 이게 이제 상승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락을 할 때라든지 적은 물량을 통해서 호가를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그널이 좀 나오긴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횡보 구간일 때 유독 더 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나중에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이게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의 효과를 더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네모친 박스 구간을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반감기가 있었던 연도의 반감기 이후의 움직임이에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2020년도 반감기가 있었죠. 이때부터 반감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때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 이후의 모습인데 보면은 이제 미실현 손익에 대한 추세를 보는 건데요. 보면 항상 이랬어요.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감기 사이클을 만들어냈던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채굴업체도 보면은 뭐 로디움 이런 데도 파산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아이오닉 채굴회사 자산 청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반감기가 되면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채굴자들의 항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시리본도 바이가 뜨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승이 일어나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내 구간을 버텨야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이러한 상승, 알트코인 상승 전에 항상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이렇게 랠리를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요번에도 이 박스권을 뚫고 신고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인내 싸움에서 많이 못 버티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에 시장을 많이 떠나는 것 같고, 이때 안 떠난 사람들이 항상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주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매집을 해서 크게 올리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태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뭐 이게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있든 수익을 보고 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게 신고점을 가면서 본격적인 랠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시와 비트코인이 지금 괴리가 엄청 심하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예전에는 나스닥이랑 커플링이니 뭐니 얘기를 하고 뭐 금하고 커플링이니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괴리가 있다는 건 나중에는 결국 그 커플링을 하기 위해서 키 맞추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적게 오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비트코인은 횡보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추세를 볼 때 시장은 횡보 구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암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감기 이후 시장이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떠날 사람 다 떠나고 매집할 사람들은 매집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비트코인이 달러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라는 주장이 많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되면 연준은 막대한 화폐를 찍어낼 것이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거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래서 그런 시점을 봐요. 그러니까 2025년은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은 돈을 찍은 것이 인플레이션을 오는 게 뭐 러우 전쟁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본 거는 22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9월부터 한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25년까지 가고 25년 중반 혹은 26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비트코인과 증시 사이클과 같이 뭐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결국은 돈을 찍어내면서, 이 금리 인하 이후부터 돈을 찍어내면서 25년까지는 실물 경제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경제와 자산시장과의 괴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코인의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자와 못 기다리는 자가 나중에 수익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도 항상 후회하는 지점은 2020년도 이 막바지에 왜 내가 투자를 포기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연말이 돼서야 온 건가, 항상 11월 달 돼서야 왜 다시 왔나, 이런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때도 그 늦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6월, 9월 이럴 때도 늦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때도 반감기 하면서 별 움직임이 없어서 피식하기도 했고, 이때도 시장을 떠났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내가 안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항상 그런 것들을 후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때 많이 후회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2021년에 처음 투자를 왔을 때 이때 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운이 좋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정말 대단하다고 했거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이 장세가 요때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는 자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자 결국 이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